여러분, 풍비박산 재계, 이 말이 사실일까요? 재계가 풍비박산 났다. 뭐 기업들 잘 돌아가는데 무슨 풍비박산이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진을 한 장 보면 말입니다, 재계는 진짜 풍비박산이 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이 뭘 의미하냐고요. 보시다시피 개별 기업의 총수들이 참여를 했어요. 개별 기업의 총수들이.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대통령이 경제인과 간담회 이렇게 개최하면요, 경제단체들의 수장들이 참여를 합니다. 경제단체들의 수장들이. 경제단체라고 이야기하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있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있고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있고요, 한국무역협회가 있고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견기업연합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6개예요. 6단체 내지는 5단체, 중견기업연합회를 빼서 5단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요, 쉽게 말하면 이 대기업의 어떤 연합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대기업을 회원으로 하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여기는요 5년 내내 유령 취급받았습니다. 당연히 전국경제인연합회는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 재계에서는요 정경련이 실종됐다, 이런 표현까지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정경련이 실종이 됐으니까, 정경련이라는 게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단체인데, 그런 단체가 없어졌다는 게 결국 말입니다, 이 재계가 풍비박산 난 것 아니냐, 그렇게 재계는 지금까지 해석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전국경제인연합회 뿐만 아니라 경제단체의 상근 부회장들이 쉽게 말하면 전부 다 관료 출신들이에요. 민간에서 상근 부회장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경제단체는요 상근 부회장이 운영을 합니다. 뭐 전문용어로는 최고 운영 책임자가 상근 부회장이에요. 단체의 수장들은요 기업의 장들이기 때문에요, 이게 인사권이나 이런 데 그렇게 크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부회장들이 말입니다, 이 부회장들이 재계에서 전부 다 왔다는 사실은요 결국 각 경제단체들의 어떤 목소리가 정부하고 보조를 맞춘다는 뜻이 되잖아요. 정부하고 보조를 맞춘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정부가 재계단체를 직할하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 6단체 전부 다 관료 출신들이 부회장을, 상근 부회장을 맡고 있어요. 결국 말입니다, 퇴직 관료들의 어떤 최고의 일자리가 된 거죠. 경제단체를 싹쓸이 했으니까. 그러면 경제단체가 결국은 준정부기관으로 추락한다는 방정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 지금 재계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해졌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고요? 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난 5년 동안 재계를 패싱하니까 이 재계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았잖아요. 그러면서 경제단체들은요 관료 출신들을 부회장으로 앉힘으로 해서 정부와의 어떤 유대관계, 정부와의 어떤 소통 채널을 마련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말입니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것을 경제단체가 실행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구조로 왔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렇게 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예, 사회주의로 치닫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보이기는 하는데요. 경제단체들이 옛날 같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 같으면요, 진짜 재계, 특히 정경련 같은 경우는 대기업의 회장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했단 말입니다.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으쌰으쌰. 그러면서 각 기업마다 잘했다 박수 받고 서로 칭찬하고, 예, 그러던 것이 경제단체예요. 쉽게 말하면 서로 기업가 정신이 누가 세느냐 가지고 자랑할 정도로 경제를 가지고 활력이 넘치게끔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경련 회장도 안 맡으려고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과연 말입니다. 과연 이 재계가 이 풍비박산에서 헤어나서 활력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대로 간다면 결국 말입니다. 정경련은 소통창구고, 예, 게다가 외압을 막는 정도였던 모양새예요. 외압을 막는 모양새. 뭔가 성장을 위한, 개혁을 위한 용트림이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결국 말입니다. 이런 경제단체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간다면요,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노예의 길로 가고 있구나. 노예의 길로. 이거 진짜 크게 반성해야 될 부분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1990년대부터 2010년까지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예요. 제가 그때 재계를 많이 나갔거든요. 전 정경련이나 대한상인을 제가 가장 많이 나갔던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정경련 같은 경우는요, 조규화 부회장, 황정현 부회장, 손병두 부회장, 이윤호 부회장, 현명관 부회장, 정병철 부회장, 이성철 부회장, 전부 민간인 출신입니다. 2010년대까지. 제가 대부분 다 취재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재계가 의도한 일은 아니지만 정치가 경제를 덮고 있어서 이것을 해결하는 창구로 경제단체를 앞세웠다. 그러면 경제단체를 앞세우면 정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단계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결국 나라 전체가 이념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저는 경제적 이념의 분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요, 보시는 것처럼 이 경제 5단체장을 초청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단체에 힘을 불어넣어주고 경제단체에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업의 어떤 성장성을 높이고 그러면서 수출을 많이 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통 창구가 결국은 관료들이 됨으로 해서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념의 어떤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가 경제를 덮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되지도 않을까,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든 선택을 이제 해야 됩니다. 선택을. 이념의 잣대로 경제를 볼 것이냐, 그렇지 않고 경제 본연의 경제 활동으로 경제를 볼 것이냐, 시장 경제를 중심으로 경제를 볼 것이냐, 이 말이죠. 시장 원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이게 말로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아마 그 행동이
재계 2세 3세들 있죠.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구광모, 신동빈 이런 사람들의 어떤 활동이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적 이념의 분기점에서 이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시장 원리로 갈 것이냐 이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됐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민간 주도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도와 시스템도 뒷받침돼야 되는데 지금 뭐 제도나 시스템 자체가 모두 경제단체 자체가 정부에서 어떤 소통창구 역할만 한다는 게 결국 우리 경제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악재 중에 악재죠. 좀 답답하기는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우리 경제 저는 활력이 넘치는 그리고 수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